이루라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루라 책방지기의 파워포인트 10분 독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 리뷰는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맥킨지의 최초 여성 컨설턴트로 입사한 바바라 민토라는 여자분이 30년간 맥킨지에서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이러한 비즈니스 문서를 쓰면서 그녀가 30년 동안 배웠던, 그리고 그녀가 30년간 썼던 그녀만의 기술이 한 권의 책으로 엑기스된 책입니다. 이 책은 비하인드 오브 스토리가 있어요. 이 세계적인 맥켄지라는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한다라는 것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컨설턴트들이 정말 바바라 민토처럼 엄청난 이 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바라 민토는 이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문서만 작성했던 어떤 특화된 분야의 컨설턴트였어요. 그래서 일반 컨설턴트들이 일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바바라 민토에게 가져다 주면 어떻게 보면 로소스죠. 그런 리소스를 가져다 주면 민토가 그 내용을 듣고 어떤 문서로 전환을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말이라는 건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두서가 없는 내용들을 두서가 있는 논리로 전환하는 연습을 30년간이나 했기 때문에 그녀의 책, 논리의 기술, 이 책에서 이제 민토 프린시펄이라고는 말이 나와요.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에서 말하는 핵심 엑기스만 제가 정리하고 요약해서 오늘 이루라 책방 독서 리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유튜브 채널 이루라 책방의 구독자는 해당 강의 교환 PDF 파일에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이루라 책방의 구독자는 강의에 사용된 PDF 강의 교환 원본 파일을 해당 동영상 유튜브 세부 설명 페이지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후 다운로드 비밀번호는 강의 마지막 부분 책방지기가 알려드리오니 영상을 통해 끝까지 학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접속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저자 바바라 민토는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자, 이 여자분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맥킨지 최초의 여성 컨설턴트로 입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이 인정받아서 이 유럽 각국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법을 지도하는 책임자를 했고, 1973년 이제 민토 인터내셔널사를 설립해서 민토 피라미드 프린시플을 이용한 보고서 작성법, 분석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비즈니스 라이팅 분야에선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고 많이 어떤 펀더멘탈로 이용이 돼요. 왜 그러느냐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논리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논리 피라미드 원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바바라 민토의 피라미드 원리라는 건 일단 4가지 큰 챕터로 나눠져요. 논리적으로 글쓰기, 그 안에는 피라미드 구조, 내부 구조, 구조 개발법, 도입부, 연역과 추론, 이 4가지의 세부 항목이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순서 정하기, 요약하기,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되고 그 문제를 구조화해야겠죠. 또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아무리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 책에서는 이 두 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포커스 맞춰서 진행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이 논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논리란 카드의 게임 구성과 같고 어떻게 카드가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용이 변하듯 논리도 내용이 아닌 구조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카드가 내용이라면 카드와 카드를 연결하는 어떠한 오더, 어떠한 알고리즘, 어떠한 규칙, 이런 것들이 논리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비즈니스에서는 논리란 이유와 결과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 논리란 결과와 이유입니다. 많이들 비즈니스 논리도 일반 논리와 같이 이유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즈니스는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순서,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책에선 가장 중요한 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민토 피라미드 프린시플, 민토 피라미드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비즈니스 사고는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서 논리가 완성된다 라는 부분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토도 글쓰기에 있어서 이 구조를 어떻게 잡고 글을 쓰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피라미드가 민토 피라미드의 구조입니다. 자,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일단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어떤 계층이든 하위 계층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즉, 어떤 계층이든 자기 하단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 그게 바로 결론이죠. 즉,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이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 내의 메시지는 논리적으로 동일한 종류여야 한다. 그룹 내의 메시지는 논리적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조금 헷갈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는 수많은 예시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예시를 읽다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킨지라는 회사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직에 있는지는 몰라도 UN, 정부, 아주 대규모의 기관 산업, 글로벌 리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례가 여러분의 회사가 놓여져 있는 환경과 맞지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세 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 프린시플은 모든 하위의 내용을 요약 압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룹 내의 모든 건 논리적인 종류여야 되고 논리적인 순서여야 된다. 즉 우리가 구조를 말할 때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순서가 있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죠? 시간은 절대로 중복되지도 않고 누락되지도 않아요. 이 맥켄지의 이 논리적 사고, 논리적 프로세스를 보면 여러분이 언제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시 분석,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분석. 그걸 통해서 나오는 로직 트리. 로직이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뻗어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로직 트리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다이어그램이 로직 트리의 한 구조입니다. 즉,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전, 오후, 그죠?
만약 두 개로 나눠진다면요. 만약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뭐 예를 들어 1분기, 2분기, 3분기 뭐 예를 들어 여러분 24시간을 8시간씩 나누면 8시간씩 첫 번째 1분기, 2분기, 3분기 8시간을 4시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 바로 두 번째를 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구조의 순서, 전체와 부분을 한꺼번에 보여준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사람을 남자, 여자로 나누면 맞죠? 3개가 아니라 2개로 나누면. 근데 사람을 남자, 아저씨, 아가씨 하면은 논리적으로 전체와 부분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는 혹은 노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구조는 마케팅에서 마켓 세그먼트라는 것으로 또 활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도의 순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논리의 순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비슷한 것. 이런 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례 분석이라는 거죠. 사례 분석은 성공한 기업들을 보여주거나 실패한 기업이나 사례를 보여줘서 어떤 상대방에게 납득감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의 전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시간, 전체와 부분, 정도의 순서.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 논리의 전개 순서에 대해서 각각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달 메시지의 내용과 구조에 맞게 메시지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 줄 때 시간의 순서를 활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또 전체와 부분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요새 여러분 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되게 올랐다 하면 여러분 전국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 지역별로, 그죠? 지역별로 다 다르겠죠? 또 그 지역은 소득별로, 연령별로, 직업별로. 자, 이건 두 번째 구조의 순서겠죠. 또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시간의 순서로도 보여줄 수 있겠죠. 원인과 결과, 이걸 추이라고 말을 하죠. 또요, 세 번째는 유사점과 차이점. 뭐 예를 들어 뭐 1억 이상 올린 아파트의 공통점, 그렇죠? 제 아파트와 내 아파트의 차이점, 이런 걸로 논리의 순서, 논리의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논리 피라미드 6단계 프로세스가 이 책의 핵심적인 요소로 나오는데, 자, 일단 피라미드 프린시플로 문서를 작성하려면 독자에게 구조를 알려라. 어떠한 구조,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구조로 내가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려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글의 구조 제시를 통해 독자의 시점을 넓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구조를 먼저 알려주면요. 이거는 쉽게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보고서를 읽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목차라는 것을 보자. 이런 목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 글이, 이 정보가, 이 메시지가 전개되어 가는지를 먼저 오버뷰 하면 훨씬 더 독자의 이해도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책에서 SQA, 즉 상황을 어떻게,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복잡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책에서는 전개라고 합니다. 상황을 어디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고 그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상황, situation의 약자죠. 상황을, complication은 전개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고 그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전개가 된다면 어떻게 수요를 늘리고 어떻게 공급을
아니,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릴 것인가?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뭐야? 공급 증대 정책으로 나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지금의 상황이 뭐 어떤 정책의 실패 쪽으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뭐야? 정책 기획자를 퇴출하거나 새로운 정책 기획자를 뽑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토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답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질문을 내놓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비즈니스 라이팅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교감과 신뢰. 그래서 비즈니스 라이팅에선 이 상황을 쓸 땐 반드시 출처를 밝히라고 하자. 증폭과 방향. 이 상황을 어디로 증폭을 시킬 것인가? 여러분, 상황 분석은요, 앞서 예시드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사회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글로벌적으로도, 뭐 여러분 금융적으로도 수많은 방향으로 여러분 분석해낼 수 있어요. 분석은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하나의 방향으로만 분석을 한다면 그건 선입관이 있는 거죠. 어디로 증폭시키느냐에 따라 초점과 집중이 달라지고 그 초점과 집중에 따라 앤서가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비즈니스 라이팅을 하려면 그 앤서, 결과라는 걸 먼저 갖고 있지 않으면 SCQ,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메시지, 정보,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자를 특정한 장소와 시간으로 유도해서 다음 이야기를 전개할 토대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즈니스 라이팅이니까 특정한 장소, 국내 국외, 특정한 시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6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황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다음 이야기로 전개할 베이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라이팅에선 배경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전개해 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스토리 속에서 긴장감을 유발해서 독자에게 질문을 유발시킬 것이냐. 이렇게 되면 해결할 과제와 문제가 집중되겠죠. 그랬을 때 마침내 여러분의 답변에 어떠한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CQA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 전개, 그거에 따른 질문, 그거에 따른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의 근거를 혹은 세부 설명을 귀납으로 할 거냐, 연역으로 할 거냐. 연역은 이런 말이죠.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D는 E다, 따라서 A는 E다. 보통 이런 건 학교에서 많이 쓰는 논리적 프로세스죠. 귀납은 사례를 들어준 겁니다. 사례. 우리 아까 구조화에서 사례를 얘기했죠. 유사, 사례, 차이, 사례. 그죠? 당연히 여러분 귀납과 영역에서 비즈니스에선 귀납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자, 이 책에선 어떻게 보면 팁이 하나 있어요. 이 바바라 민토가 30년간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쓸 때 나오는 어떤 12가지 도입부, SCQ, 이 도입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12개의 정리, 제안서를 쓸 땐, 보고서를 쓸 땐, 결과의 원인을 얘기할 땐, 전략을 제안할 땐, 이런 구조를 이 책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당연히 컨설턴트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이 도입부 제안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뭐 컨설팅 문서는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컨설팅 문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8가지 도입부를 이 바바라 민토가 정리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에 숨겨져 있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의 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나오자 심사할 때, 절차 검토할 때, 필요한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할 때, 해결책을 얘기할 때, 제안서를 쓸 때.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을 이 책에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알리고 SCQA를 통해서 들어가는 도입부의 구조를 짜고 그거에 따른 주제를 정하고 이게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결론에 따른 근거로서 SCQA가 작동을 하고 SCQA를 통해서 나의 결론은 어떤 논리적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야? 아까 처음에 나온 대로 피라미드 구조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내려갔을 때는 근거를 얘기하거나 설명을 할 때 연역 또는 귀납의 방법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완성해 나가야 좋은 문서가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이 책은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짧게 이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에 대한 어떤 핵심만 좀 알려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찬찬히 읽어다 보시면은 민토가 전달하려고 하는 논리 그리고 이 논리를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 잘 정리된 책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책 한번 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